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사람들은 상대가 겉으로 드러내는 감정을 통해 그의 생각을 유추한다. 따라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실질적인 지혜는 없다. 자신이 패를 보여주고 카드게임을 하는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진 돈을 모두 잃게 된다. 말과 행동을 아껴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물리쳐라. 사람들이 집요하게 당신이 생각을 알아보려고 할 때에는 먹물을 내뿜는 오징어처럼 당신이 생각을 멈추어라. 당신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예측하지 못하게 하라. 당신이 성향을 파악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깔아뭉개거나 아첨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사람을 얻는 지혜, 지은이는 발타자르 그라시안, 발행은 타커스입니다. 이 책은 17세기 스페인을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신부인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썼으며 니체와 쇼펜하우어가 극찬한 인간관계 처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라시안은 사람이 본성과 관계의 본질을 꿰뚫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오늘날까지도 대중들에게 삶의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낭독해드린 부분은 1장 고마운 사람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입니다. 각 챕터마다 주옥 같은 글들이 많아서 챕터별로 조금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세요. 고마운 사람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신을 신성한 존재로 만드는 사람은 신상을 장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마운 존재가 되기보다 필요한 존재가 되고자 한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고마워하기보다 기대하고 의지하게 만들어라. 기대는 오랫동안 기억되지만 감사의 마음은 이내 사라지기 때문이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물로 목을 축이고 나면 자신이 갈 길을 가고 아무리 맛있는 오렌지도 알맹이를 먹고 나면 껍질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듯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더 이상 예의도 존경도 사라지게 된다. 매력은 가장 강력한 지배 수단이다. 매력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지혜로운 마술이다. 세상의 어떤 일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고 실력만으로 성공하기는 어렵다. 상대방의 호의를 이끌어내 당신을 칭찬하게 만드는 것이어야말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타고난 매력을 갖고 있어서 쉽게 인기를 얻는다면 당신은 운이 매우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타고난 매력도 노력을 더할 때 빛을 발한다. 일시적인 인기가 아니라 인간적인 호감과 존경을 얻고 사람들이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내면의 매력을 찾아내 갈고 닦을 줄 알아야 한다. 잠재적인 적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악의를 미리 알아차리고 그것을 호의로 바꾼다. 눈에는 눈이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악의를 그대로 갚아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잠재적인 적을 신복으로 만들거나 자신이 평판을 해치는 사람을 자신을 옹호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상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인내 없이는 불가능하다. 악의를 가진 사람에게 오히려 호의를 베풀어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라. 이러한 기술이야말로 냉철한 이성과 침착함을 겸비한 사람만이 구사할 수 있는 교묘한 처세술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모든 일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진짜 어리석음과 가짜 어리석음. 겉으로는 무지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매우 현명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어리석은 사람과 어울릴 때는 어리석은 척하고 미친 사람과 어울릴 때는 미친 척한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 알아듣는 언어로 말하는 기술을 알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어리석은 척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척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다. 다른 사람이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적절히 어리석은 척할 줄도 알아야 한다. 욕망은 약점과 같은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고 나아가 우상으로 떠받드는 것을 갖고 있다. 좋은 평판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익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쾌락을 우상으로 삼는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움직이게 만드는 우상을 알아내는 것이다. 상대를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동기인 욕망을 이용하라. 보통 이러한 동기는 잘 다듬어진 품성이 아니라 천박한 본성에서 비롯된다. 본성은 원래 제대로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본성이 가장 욕망하는 것으로 유혹하라. 그러면 상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사람들은 상대가 겉으로 드러내는 감정을 통해 그의 생각을 유추한다. 따라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실질적인 지혜는 없다. 자신의 패를 보여주고 카드 게임을 하는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진 돈을 모두 잃게 된다. 말과 행동을 아껴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물리쳐라. 사람들이 집요하게 당신이 생각을 알아보려고 할 때에는 먹물을 내뿜은 오징어처럼 당신의 생각을 감추어라. 당신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예측하지 못하게 하라. 당신이 성향을 파악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깔아뭉개거나 아첨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운을 함께할 사람을 곁에 두어라.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책임을 혼자 떠맡아서 결국 모든 비난과 증오의 대상이 된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해 둔다. 두 사람이 손을 잡으면 불운도 천박한 군중도 감히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혜로운 의사는 치료 중에 환자가 사망할 때에 대비해 자신을 거들어 시체를 운반해 줄 사람을 미리 찾아둔다. 불운과 슬픔은 두 사람이 분담하면 반으로 줄어들지만 홀로 당하면 2배로 커진다. 양보는 뜻을 이루는 최고의 위장술이다.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고 싶다면 일단 양보의 기술을 발휘하라.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데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심지어 성직자들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라고 권한다. 양보의 기술은 상대방의 의지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위장술이다. 이 기술을 발휘하면 겉으로는 상대방의 뜻을 일이 진척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시킬 수 있다.
좋은 평판을 얻는 양보의 기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주장이 옳더라도 일단 양보의 미덕을 발휘한다. 쉽게 결과가 드러나는 일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의 주장이 옳다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의 배려심을 더 높이 평가한다. 취향을 모르면 상대를 기쁘게 만들 수 없다. 상대의 성격이나 취향을 몰라서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려다가 오히려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칭송이 되는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는 모욕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유쾌하게 받아들여지는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는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상대방이 취향을 모르면 애써 노력하고도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만 얻는다. 주위 사람들이 반응에 민감하라. 바람이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풍선을 공중에 띄워보는 것처럼 당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면 사람들이 반응을 떠보라. 이로써 어떤 일이 성공 여부를 알 수 있고 계속해서 밀고 나갈 것인지 혹은 완전히 손을 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위 사람들의 의중을 알아봄으로써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을 확인한다. 이러한 예측을 통해 어떤 것을 부탁하거나 요구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때 중요한 결정을 손쉽게 내릴 수 있다. 부탁할 때는 타이밍이 관건이다. 세상에는 부탁을 잘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거절을 잘 하는 사람도 있다. 부탁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마치 자물쇠 없는 금고와 같아서 이들에게서는 힘들이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거절부터 하는 사람에게 부탁할 때에는 몇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먼저 그가 기분이 좋을 때, 식사를 마친 후에 정신이 맑을 때 기습적으로 부탁하는 것이 좋다.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호의를 베풀게 마련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거절당한 직후에 찾아가서 부탁하는 것은 거절을 예약한 것과 다름없다. 또한 그가 슬픈 일을 겪은 다음에도 부탁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대가 천박하거나 배은 망덕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에게 미리 호의를 베푼 후에 부탁하면 승낙을 받기가 훨씬 쉽다. 먼저 베풀고 보상은 나중에 받아라. 지혜로운 사람이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은 대가 없이 먼저 베풀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두 가지 이점이 있다. 하나는 상대가 원할 때 즉시 베풀어 줌으로써 당신이 무척 관대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나중에 베풀면 대가가 되지만 먼저 베풀면 호의가 된다는 것이다. 먼저 베푸는 것은 의무를 호의로 전환시키는 매우 섬세하고 교묘한 방법이다. 당신이 마땅히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베풀어라. 그러면 상대는 당신에게 보답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기술은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만 사용해야 한다. 배은 망덕한 사람은 호의를 받고도 보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것을 해줘야 한다며 귀찮아하기 때문이다. 지나친 호의는 오히려 짐이 된다. 상대가 갚을 수 있는 만큼의 호의를 베풀고 지나치게 많이 주지 마라.
지나치게 많이 베푸는 것은 주는 것이 아니라 파는 것이다. 상대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채근하지도 마라. 도저히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상대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당신과 아예 연락을 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상대와 관계를 끊고 싶다면 지나친 호의를 베풀어서 그의 마음에 과도한 짐을 지워주어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불평등한 관계가 계속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당신을 피하게 될 것이다. 신은 자신이 조각상을 만든 조각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베푼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 않는다. 따라서 한 번에 지나친 호의를 베푸는 것보다 조금씩 그리고 자주 주는 것이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현명한 태도이다. 적당한 침묵으로 신비감을 유지하라.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는 것은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익숙한 것보다 이국적인 것이 더 비싸고 잘 알지 못하는 것이 과대평가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신비감을 느낄 때 당신을 더 높이 평가한다. 따라서 좋은 평판을 얻으려면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설명하지 마라. 당신이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듣되 당신을 비판할 기회를 주지 않을 정도가 적절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왜 칭찬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나 신비로운 것을 숭배한다. 경솔하게 믿지 말고 함부로 의심하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오랜 시간을 사귄 뒤에야 비로소 상대방을 믿는다. 세상에는 온갖 사기야기만 거짓말이 난무한다. 따라서 성급하고 경솔하게 다른 사람을 믿는 사람은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되고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신뢰를 약속할 때 그의 진심을 섣불리 의심하지 마라. 그를 드러내놓고 거짓말쟁이로 대하거나 거짓말하지 말라고 따지지 마라. 그러면 상대방은 모욕감을 느끼고 심한 상처를 받는다. 나아가 사람들은 상대를 믿지 못하는 당신 자신도 진실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것이다.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하라.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한다. 혈연이나 우정 같은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의무를 떠안은 관계에서도 서로를 완전히 소유하거나 소유될 수는 없다.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소유는 다르기 때문이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털어놓고 다른 사람에게는 감춰야 할 것이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을 털어놓고 어떤 것을 감출지 그때그때 사람에 따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어떠한 인간관계도 깊은 신뢰로 이어질 수 없다. 존경심은 자신이 베푼 것에 대한 보답이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자신에게 베푼 만큼 존경을 표한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쉽게 존경을 얻는 이유는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이다.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야말로 호의나 존경을 얻고 친구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반면 세상에는 넘치게 갖고도 절대 베풀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베푸는 것이 귀찮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든 일에서 자비로움과는 정반대로 행동한다. 따라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결코 존경받지 못한다. 공감의 영향력은 마법만큼 강력하다. 다른 사람이 생각을 알아보고 동조하는 것, 즉 공감하는 것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다. 공감에는 마음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다. 공감의 영향력은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이 마법이라고 부를 만큼 강력하다. 그 결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도 상대방을 설득하고 노력하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된다. 드러내놓고 표현하는 공감이 있는가 하면 먼 발치에서 마음으로 지지하는 공감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둘을 적절히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존경과 호의를 얻어낸다. 상대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신하라. 사람이 마음을 얻고 싶다면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신하는 바다의 신 프로테우스가 되어라. 배운 사람을 대할 때는 배운 사람이 되고 성자를 대할 때는 성자가 되어라. 상대의 말과 행동을 잘 받아 넘기는 것보다 그의 호의를 얻어내는데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상대의 기분을 잘 살피고 상대에게 자신을 맞추어라. 상대가 진지하면 진지하게, 유쾌하면 유쾌하게 상대에 따라 예의를 갖춰 처신하라. 이는 특히 상대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이 기술은 상당한 능력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데 지식이 많고 다양한 취향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까다로운 상대라도 단숨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실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필요한 순간을 위해 평소에 호의를 베풀어 두어라. 우리가 지닌 장점이나 능력은 다른 사람이 평가에 따라 대단한 것이 되기도 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되기도 한다. 자신만 만족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평소에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두면 좋은 평판을 얻음으로써 필요한 순간 자신이 공적을 돋보이게 할 수 있다. 세상이라는 집에는 1년에 한 번도 쓰지 않는 가구는 없다. 평소에 정성 들여 닦아두면 반드시 요긴하게 쓰일 때가 오게 마련이다. 상대의 욕망을 자극하라. 원하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손쉽게 움직일 수 있다. 영리한 사람은 자신이 목적을 달성하는 징검다리로 다른 사람의 욕구를 이용한다. 이들은 상대로 하여금 원하는 것을 얻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의 욕구를 한층 자극한다. 사람이란 이미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력을 못 느끼지만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욕망에 불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채우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욕망은 더욱 커지는 법이다. 따라서 상대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그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 상대를 움직이는 가장 교묘한 방법은 그가 자신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당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상대의 장점을 이용하라. 사람은 저마다 능력과 재주가 다르다. 모든 면에서 어떤 사람이 도움도 필요 없을 만큼 뛰어난 사람은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지닌 장점을
적재적소에 이용할 줄 아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한다. 이들은 개개인이 지닌 장점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장점을 잘 알아채지 못하고 이용할 줄도 모른다. 한편으로는 무지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항상 다른 사람이 단점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호감을 얻는 말. 화살은 육체를 찌르지만 신랄한 말은 영혼을 찌른다. 달콤한 사탕을 먹으면 입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부드러운 말 한마디로 냉랭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 수 있고 듣기 좋은 칭찬으로 상대방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 반면 불쾌한 말 한마디로 사방의 적을 만들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호감을 얻고 싶다면 항상 입에 사탕을 가득 물고 있는 것처럼 달콤한 말을 하라. 반박이 기술. 상대의 의견에 반박하는 것은 상대를 탐색하는 매우 효과적인 기술이다. 자신은 냉정을 유지한 채 상대를 자극함으로써 상대의 의지와 판단력을 시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가 자신을 불신하는 태도를 보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털어놓고 만다. 바로 이것이 굳게 잠긴 상대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속마음을 털어놓게 만든다. 더 나아가 좀처럼 알 수 없는 상대의 감정이나 생각까지 알아낸다. 이러한 기술은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유용하다. 교사는 학생이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더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그가 진리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만든다. 호의를 얻으면 어떤 일도 쉽게 이룰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처리할 때는 심지어 신마저도 상대의 호의를 이용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지나치게 믿고 다른 사람의 호의를 무시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호의를 얻을수록 그만큼 자신의 능력이 더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호의를 얻으면 어떤 일도 쉽게 이룰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호의에 힘입어 부족한 재능과 능력을 보충한다. 그들은 우리가 낙담할 때 격려해주고 마음이 흔들릴 때 따뜻한 조언을 해주고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호의를 가진 사람은 상대의 결점에 신경 쓰지 않고 결점을 알아도 절대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적을 만들지 말고 친구를 사귀어라. 친구를 만들려면 자신이 먼저 친구가 되어야 한다. 어차피 세상은 친구들과 더불어 살거나 혹은 적들에 둘러싸여 살아야 한다. 그러니 적을 만들지 말고 친구를 사귀어라. 친구는 냉철한 이성을 가진 사람보다는 당신에게 호감을 품은 사람일수록 좋다. 그중 몇몇은 평생 동안 당신과 가장 깊은 신뢰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기질을 알면 속셈을 간파할 수 있다. 상대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기질부터 파악해야 한다. 원인을 알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그 사람이 속셈까지도 간파하게 된다. 우울한 사람은 불운을, 모든 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은 실패를 예견하게 마련이다. 이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만을 생각하고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나쁜 일을 초래한다. 또한 쉽게 격정에 휩쓸리는 사람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 격정이 이성의 눈을 가리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느낌대로 또는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는데 그것들은 하나같이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상대의 기질을 파악해 그의 말 속에 담긴 의도를 읽어내고 적절히 대처할 줄 알아야 한다. 우정이 들어올 문을 항상 열어두어라. 아무리 고집불통이라고 해도 우정이 들어올 문은 반드시 열어두어라. 그러면 그 문을 통해 큰 도움을 받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마음에서 우러난 비판과 조언을 해줄 친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친구를 신뢰하고 그와의 우정을 높게 평가해야만 그런 값진 비판과 조언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을 좋아하거나 신뢰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가장 내밀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우정이라는 거울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거울을 통해 비로소 진실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 악의를 품은 이 말은 반대로 해석하라. 악의를 품은 사람의 말은 반대로 해석해야 한다. 이들이 말하는 긍정은 부정을 의미하고 부정은 긍정을 의미한다. 이들이 어떤 것을 강하게 비난하는 이유는 실제로 그것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나쁜 것을 칭찬함으로써 좋은 것을 깎아내리기도 한다. 어떤 사람이 무신경하게 모두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친구에 따라 나의 평판이 달라진다. 친구를 신중하게 선택하라. 친구를 사귈 때는 먼저 상대방이 됨됨이가 훌륭한지, 의지가 강한지,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사귀는 문제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한다. 친구를 신중히 고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연히 친구를 사귄다. 그런데 많은 경우 어떤 친구를 두었느냐에 따라 자신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들과 사귀지 않는다.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즐겁더라도 그 즐거움이 강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쾌락이라면 그와의 우정을 나눈다고 말하지 않는다. 바람직한 우정이 있는가 하면 바람직하지 않는 우정도 있다. 친구의 진실한 조언 한마디는 여러 사람들이 호의보다 몇 배나 더 값지다. 하지만 서로 어울려 다니며 쾌락만 쫓는 친구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지혜로운 친구는 근심 걱정을 없애주지만 어리석은 친구는 오히려 근심 걱정을 몰고 온다. 말솜씨보다 배려가 우선이다. 대화할 때 단어 하나하나를 문제 삼지 마라. 당신은 국어 선생님이 아니다. 나아가 문장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지도 마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불평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피하거나 당신과 대화하기를 꺼릴 것이다. 대화를 나눌 때는 능숙한 말솜씨보다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꿈꾸는 다락방.
오늘은 사람을 얻는 지혜를 읽어드렸습니다. 당신이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